안녕하세요. 웰빙 팀입니다. 저희는 건강관리는 이렇게라는 주제로 신입생분들에게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발표 목표는 체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행동과 다이어트, 어떤 게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체력을 올려서 방학에 어떤 알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운동의 효과와 체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건강관리. 아마 신입생분들은 다들 20대인데 내가 뭔 건강관리야. 우린 아직 젊어. 아직 건강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몸 상하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제가 입학을 하기 전에 느낀 점과 학과에 들어와서 배우고 충격받은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앞자리가 2로 바뀌면서 몸이 10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어요. 저는 재수를 해서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에 들어온 학생이고 20살의 운동과 19살 때 운동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우리의 몸이 20대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서서히 신체 능력이 저하될 거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노화가 더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운동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만 한 게 없죠. 운동은 크게 4가지 효과가 있어요. 흔히 하는 심장질환, 당뇨, 위험 감소가 있고 운동이란 스트레스로 뼈가 튼튼해진다는 효과,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란 호르몬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서 불안장애와 우울증 위험도가 감소된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얘기한 노년기까지의 신체 능력 유지와 생명 연장이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체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체력도 종류가 많다는 거 처음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체력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쉽게 말해서 건강 체력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뒤에 설명하는 내용도 다 팁도 다 건강 체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로 설명해 놓았어요. 이 안에 든 요소들은 다들 아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에요. 이 검사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 검사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운동 체력이라는 게 있죠. 이건 스포츠를 잘하고 싶다 할 때 트레이닝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행동의 선택. 행동해라. 운동 장애물 극복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장기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체력 관리는 다 장기전이거든요. 먼저 현실적인 단기, 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설명한 건강 체력을 통해 만들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체력 요소를 이용해서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단기 목표로 나는 3개월 내에 체지방을 3kg 뺄 거야. 장기 목표로는 2년 안에 체지방을 15kg 감량하고 근육량 4kg 늘려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볼 거야. 이런 게 최종 궁극적인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운동 일지를 사용해서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종류, 세트, 횟수 등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식사의 구성, 나의 감정 상태 이를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체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죠. 운동량을 실생활에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에 몸에 좋지 않지만 맛있는 음식을 살짝씩 줄이는 거죠. 또한 일상생활에서 한정거장 전에 내리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 싱싱이 킥보드 사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로는 탄산음료, 가공식품, 인스턴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을까요? 이건 우리가 시간 일기를 써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귀찮으시죠? 그럼 지금 우리 함께 생각해 볼게요. TV, 영상 시청하는 시간 정말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우리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자고요. 정말 시험 기간 이럴 때는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살짝씩 움직이고 킥보드를 좀 덜 타고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장애물 극복입니다.
정말 다들 20kg 빼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건 정말 몸이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3대 500 만들 거야 하고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도 다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목표에는 정말 쉬운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윗몸 10개 했으니까 오늘은 한 15개 해볼까?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다이어트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진짜 어른들은 다이어트 몸 상한다 하지 마라 이러지만 다이어트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건강하게가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다이어트는 장기전인데 여러분들은 단기전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기전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목표는 세우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상태 파악으로 인바디 측정을 정말 추천합니다. 인바디에 나오는 체지방률을 파악하고 적정 체지방률과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고 여성은 24%에서 26% 정도, 남성은 13%에서 15% 정도의 체지방률을 갖는 걸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 이상 이하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더 디테일하게 운동 시간, 종류, 시기까지 정해야 됩니다. 목표도 디테일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전 이 부분을 신입생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헬스장은 운동하러 가기 위한 곳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보고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서 이런 옷은 몸매 좋은 사람들만 입는 거지. 난 다 가려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갖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에는 복장이란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한마디, 운동에 있어 입지 못할 옷도 없고 할 수 없는 운동도 없다는 거예요. 헬스장은 몸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고 레깅스도 몸 좋은 언니들만 입는 복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운동 복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걷기나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복장. 유산소를 다들 하시잖아요. 이 여름에는 옷을 최소화하고 면이나 린넨 소재의 기능성 옷들 중에서 밝은 옷을 추천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러 겹을 입고 장갑이나 모자, 스카프를 통해서 동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헬스장인데요. 위생을 위해서 개인 운동복 마련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 운동복을 입을 때에는 유산소 시에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한 옷 입고 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웨이트할 때는 정말 복장이 중요해요. 후드티, 헐렁한 소매, 밑단이 펄럭이는 옷 절대 안 돼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자신의 자세가 잘 나오는지, 각도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바지 입는 거고 레깅스 입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입니다. 신발도 운동에 따라서 바꿔 신어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걷기용이 있고 달리기용이 있습니다. 걷기용은 러닝화보다 좀 더 딱딱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크로스 트레이닝용이라고 해서 역도하나 배구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운동화는 주 2, 3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깔창, 인솔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요족이 심하다, 내가 너무 평발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것을 착용하기를 권해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깔창 착용은 몸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신발 구매 팁. 하루 중 늦은 시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왜냐? 늦은 시간에 구매를 해야 자신의 발이 부어 있거든요. 그 부어 있는 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긴 발가락과 신발 끝 사이에 엄지 손톱 하나 길이의 여유 확인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딱 맞는 신발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성의 경우 속옷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헬스 시에 그냥 평소에 입는 속옷을 착용하고 운동하시나요? 안 됩니다. 가슴에는 쿠퍼 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인대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한번 처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속옷의 경우에는 가슴 흔들림을 38% 정도만 감소시켜 준다면 기능성 속옷은 흔들림을 70%나 감소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성 속옷은 운동의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크게 라이트 서포트, 미디엄 서포트, 하이 서포트로 나뉘니까 운동 전에 꼭 구매해서 착용하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완인의 목표죠.
다이어트 성공하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생활 습관의 변경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덜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휴식대사율, 즉 기초대사량에서 왜 우리는 살을 빼고 싶은데 근력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냐? 가만히 있어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발생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저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상태가 됩니다. 이건 근육량을 늘리면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많이 움직이기예요. 활동량을 늘려야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0.45kg에서 0.9kg 감량하는 걸 추천해요. 정말 싫죠? 다이어트는 짧고 굵게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계획이라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살을 빼게 되면 어른들이 말하는 몸 상한다의 예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몸에 빠지면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빠지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근육, 수분, 무기질 등이 있는데요. 우리 다들 근손실에 예민하잖아요. 근손실은 기초대사량을 낮춘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많이 빼면 우리가 다 아는 요요가 오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되돌아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빼면 뺄수록 급격하게 돌아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빼면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나 살이 빠졌나? 하는 걸 유지시켜 가지고 적응시키고 나 다시 살 빠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빼야 요요가 덜 와요. 그리고 이 정도 0.45kg에서 0.9kg 정도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빠져요. 먹는 걸 자신의 하루 사용 에너지의 500칼로리만 덜 섭취하면 되거든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내 하루 사용 에너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인바디 측정만 해도 하루 최소 사용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 또 다른 말로 휴식대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 정체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체기, 다이어트를 하면 찾아오는 나쁜 놈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현실적인 체중 감소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단 평가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식단은 필수죠. 식단을 안 하고 운동해서 빼겠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돼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먹었는지, 왜 살이 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살찌는 습식관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식단 일지예요. 사진을 찍어서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내가 왜 쪘는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식단도 원푸드, 저탄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는 일반식으로 되돌아올 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다? 더욱 좋습니다. 칼로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드세요. 자취생인 경우 밥을 흰쌀에서 현미밥, 곤약밥, 칼로리가 낮은 걸로 바꾸는 행동부터 실천해야 돼요. 소스류, 가공식품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탄수화물의 함량입니다. 탄수화물 다이어트 한다고 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탄수화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탄수화물이란 게 근육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몸이 회복을 하고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 많이 드셔도 안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많이 보셨죠? 먹긴 합니다. 대신 엄청 적게 먹습니다. 그 안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늘리라는 거예요.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 정말 좋아요. 근데 얘만 먹는다고 근육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체 활동의 선택입니다. 제 밑에 피라미드를 보면 매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건강해지는 기본 습관이죠. 체력을 올리고 싶으면 이 행동부터 실천하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킥보드 사용을 줄이고 계단을 이용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심폐운동. 한마디로 유산소 활동이에요. 여기에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 축구, 농구 등이 있는데 이 활동은 주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진행해야 살이 빠지고 주 2회에서 3회는 저항, 유연성, 기능성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근력 운동이고 헬스장에서는 프리웨이트나 중량을 치는 웨이트, 속근육을 사용하는 요가나 필라테스가 여기 해당합니다. 먼저 교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내에 헬스장이 있고 외에는
가톨릭 관동대 세바스티아노 스포츠 센터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완료 후 실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에 입금하고 승인 완료되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내 운동 처방 시설이 있다는 거 아셨을까요? CKSM 스포츠 재활센터라고 해서 운동 재활과 컨디셔닝 스스로 재활을 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3월에 무료 검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내 운동시설 마지막으로 나머지 체육시설은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생활 시설 안내, 체육시설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내에 있는 풋살장이 있는데 풋살장의 경우에는 밀어내기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교외 운동시설 중 헬스장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첫 번째로는 강남콩 바디 헬스장이 있고 월 7만원, 3개월에 15만원인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티맥스 헬스장이라고 해서 농협 근처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월 7만원, 3개월에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드플렉스 짐인데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이고 이 헬스장도 농협 옆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외 운동시설입니다. 학교 주변에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곳은 2군데, 수영장은 3군데, 크로스핏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활동 종류 선택하고 일상생활 움직임을 늘려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감량하고 다이어트에도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근력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체 활동을 선택했으면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는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고강도 운동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중강도 운동이 제일 살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중강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중강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CKSM 같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나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측정하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유산소, 걷기, 뛰기, 자전거 같은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약간 숨이 가쁘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이마에 땀이 맺히는 정도입니다. 보통 시속 5km에서 6km 정도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10번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중강도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솔직히 돈 내고 배우는 걸 추천해요. 근력 운동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잘못하면 정말 다치고 이상한 곳이 발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좀 운동을 좀 해봤다 하면 호흡이랑 자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각 자세별로 호흡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강도, 양 이런 거에 포커싱하지 마시고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몸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건지. 이걸 보면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부러 웨이트 많이 하셔서 가져와 봤어요. 처음 운동을 하러 가시면 자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근지구력 안정화 단계예요. 다이어트에서 1단계만 진행하면 되는데 진행할 때 꼭 배우세요. 선배든 트레이너든 운동해본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자세랑 호흡법 진짜 중요해요. 지금 저기 운동 강도의 원RM이 50%, 70%라고 하잖아요. 다 전문인과 함께 측정하세요. 저기 원RM이라는 게 내가 한 번에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데 원RM 측정 잘 안 합니다. 진짜 원RM 측정 혼자 하다가는 다칩니다. 명심하세요. 웨이트의 시작은 전문가와 함께 해라. 이제 트레이닝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웨이트에도 프리 웨이트가 있고 무게를 친다고 하죠. 중량 웨이트가 있어요. 프리 웨이트 경우에는 무게 없이 자신의 체중으로만 운동하는 것인데 스쿼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10개 했다면 일주일 뒤에 11개, 2주 뒤에 12개 조금씩 늘려가는 걸 말해요. 웨이트는 쉽게 말해서 무게 횟수, 세트 수를 서서히 조금씩 몸이 적응하기 전에 늘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체력, 근육량이 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점진 부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60분, 90분 운동 잘 안 할 거라고는 알지만 의욕이 과해서 할까봐 적어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안 하면 다칩니다.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웜업과 스트레칭을 꼭 해주고 운동에 들어가세요. 웜업은 제일 쉬운 예시로 자전거나 트레이드밀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느린 속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으로 몸의 관절들의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자기가 선택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 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심박수를 100에서 120 정도로 내려줘요. 그 이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다친답니다. 왜냐면 근육이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스트레칭인데 안 했거든요. 근데 매일 운동해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터졌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뭐다? 원RM은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중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VO2max라는 검사인데요. 한마디로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면 운동 시작 전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위에 검사는 3월에 CKSM에서 검사해준다고 하니까 다들 한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동을 수정해야 됩니다. 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살이 쪄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살이 찌는 습관을 수정해야 됩니다. 식탁에서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영상 보면서 드시지 마세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두 번째, 도움 안 되는 맛있는 술, 청량음료 줄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다이어트가 끝나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나에게 주는 보상을 음식이 아니라 이쁜 옷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체력도 올릴 수 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이전의 내용은 다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체력, 알바의 필수 요소죠. 일하는 거 체력 없으면 일 절대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 제가 설명한 대로 올렸다면 우리 한번 고수익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수익 알바 다 시즌 알바예요. 여름에는 라이프가드,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대신 스키장 강사로 가야 조금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럼 이 알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뭔가 라이프가드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스키는 뭔가 자격증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건강한 몸과 체력만 있으면 됩니다. 다 가면 알려주고 자격증도 줍니다. 걱정은 금물. 근데 라이프가드는 수영 실력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학생인데 저는 무슨 알바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스포츠단에서 국가근로를 했고 또 학교 내에서 실습하고 외부 운동팀 의무 지원도 다닙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은근 고수익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는 학기 중에 학점을 채우고 전공 공부를 하는데 학기 중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체력.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외에도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연계해주고 있어요. 의무 지원 나가는 거, 그다음에 저희 학과에서 따로 운동 처방이나 검사,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바에는 공부에는 체력이 건강이 중요하다. 알아두시고 노화도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해요. 우리 모두 건강 관리해서 이 빛나는 20대를 조금 더 즐겨보자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